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기해생, 즉 1959년에 태어난 돼지띠는 사주 팔자 속에서 기토와 해수가 만나는 해에 태어났습니다. 기토는 촉촉한 땅의 기운이며 해수는 깊고 차가운 물의 기운입니다.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은 생의 출발부터 받침과 내려놓음이 운명 속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책임과 인내를 삶의 첫자리로 받아들였고, 많은 이들이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돼지띠는 전통적으로 복과 재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9년생은 그 기운이 일찍 드러나기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년과 중년의 삶이 고단했을지라도 말년에 그 보상이 온다는 사주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의 사주에는 편인과 비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많아 자기 희생과 내면의 고립감이 반복되었고, 외부에겐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묻고 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세의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미년부터 시작된 토의 운이 강해지면서 기토는 스스로의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티며 살아왔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주변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년 운의 핵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보다 가족, 자식, 주변의 안위를 먼저 챙겨왔다면 이제는 사주 흐름상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던 관성과 재성의 과도한 소모가 줄어들고, 대신 정제와 인성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흐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운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기해생 돼지띠에게 있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전환되는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해가 절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미 변화의 조짐은 여러 갈래로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인간관계의 변화, 예상 밖의 지출 감소, 혹은 작은 기쁨이 자주 들어오는 흐름 등은 모두 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주 명리학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9년생의 사주에서 2025년은 을사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해로 해수일주가 간지 상사화의 기운과 만나는 흐름입니다. 해와 사는 육해충 관계로 충돌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이 충은 반드시 나쁜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흔들어 깨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동적인 충이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들이 충을 통해 드러나며 정리가 가능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2025년의 절반을 넘어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특히 음력 7월 이후부터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며 해수 일간에게 힘이 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돼지띠가 본래 가진 물의 기운과 맞물려 내면의 흐름이 안정되며 재정 문제와 인간관계에서 돌파구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정제와 관성이 사주 전반에서 부각되며 지금껏 남을 위해 쓰기만 했던 자원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운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운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그 기회는 도달합니다. 사주적으로도 인성이 강한 사람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일수록 운의 문을 더욱 깊게 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충분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운명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선언을 실천할 적기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기대를 품는 것이 이 하반기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고 운의 문은 활짝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한평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양보하고 뒤로 물러났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늘 가족이 우선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조용히 눌러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은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참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입니다.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 단추가 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해수 일간인 59년생은 진중하고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는 편인의 기운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습성이 강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내면의 패턴을 정리할 시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의 흐름은 외부의 도움이나 타인의 인정보다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더 큰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받을 준비에 있습니다. 그동안 늘 베푸는 쪽에 익숙했던 이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 위로를 받는 것, 기회를 받는 것에 어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사주의 에너지도 함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명리학에서 말하는 정제운과 인성운이 상승할 때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가 운의 크기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내 차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작게는 오늘 하루의 미소로, 크게는 인생의 말년 흐름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의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은 가볍고 넉넉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주라는 건 타고난 틀만이 아니라 그 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틀을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돈은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사라지기 바빴습니다. 모처럼 마음먹고 저축을 시작하면 병원비나 가족의 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금전적으로 숨 돌릴 틈 없이 반복되는 지출의 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재물운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를 지나오며 작게나마 남는 돈, 생각보다 덜 나가는 지출, 갑작스럽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 등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59년생 기해생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해수는 본래 재성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외부로 흐르기 쉬운 특성을 지닙니다. 특히 과거 수년간 운세상 관성과 식상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앞서고 타인을 위해 베푸는 일이 많아졌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흐름에 조정을 주는 토금의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머무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안정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의 전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단순히 운이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도와 실천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통장에 소액이라도 입금하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재성의 기운을 자극해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간의 기운을 정돈하고 동쪽이나 북동쪽에 금전 관련 상징물을 두는 것도 좋은 예가 됩니다. 이렇듯 재물운이 고요히 들어올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흐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과 태도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돈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과거에는 흘러보냈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재물운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사주의 큰 틀 안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안정과 회복의 구간입니다. 소소한 변화라도 흘려보지 않고 잡아낸다면 말년에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회생 돼지띠는 사주적으로 정인과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타인을 돌보는 데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삶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데 써왔고 무언가를 베풀며 살아가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을 향한 베풀미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는 만큼 마음이 상하거나 당연한 듯 여기며 고마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재성은 단순한 돈이나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에너지 그리고 실질적인 생존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아무런 구분 없이 흘러나가게 되면 사주의 균형이 깨지고 정작 본인을 위한 운의 구조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처럼 운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서는 시기에는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베풀을 계속한다면 좋은 운조차 누수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선한 행동이라고 여기던 태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나 역시 위로받는 존재와의 관계는 여전히 나눔의 가치를 지니지만 늘 불평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스스로의 복을 쏟아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운을 지키는 것이 곧 나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베푸는 태도가 오히려 운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베풀면 결국 선택입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줄 수 있는지 주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운지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실천이 아닌 사주 흐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가까이 있지만 말은 멀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애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과의 관계는 의도치 않은 거리감과 서운함으로 뒤덮이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자리 잡았고 어떤 말도 먼저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 흐름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조짐은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59년생의 경우 정인과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깔린 사주가 많아 자식에게 정성과 기대를 많이 쏟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정인이 지나치게 강하면 내가 해준 만큼의 반응을 바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감정선이 얽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독립적인 기운을 갖고 있을 경우 부모의 뜻과 방향이 달라지며 점차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2025년 가을 이후 자식과의 관계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이전보다 따뜻한 말투와 관심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망이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려면 너도 편해야 하더라는 정도의 진심만으로도 그간 닫혀있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관계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의 방향만 같다면 언제든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태어난 순간부터 인연으로 얽힌 존재이지만 말년에는 부모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이 시기는 인성보다는 관성의 기운이 약해지며 권위나 기대보다 이해와 수용이 중심이 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삶을 응원해주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누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후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정리하고 서로의 다름을 품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살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감정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꺼내지 못했던 억울함,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 자식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런 감정들은 애써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한 켠의 무게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지금 이 시점, 복이 들어오려는 흐름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이 감정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감정의 정리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인성과 재성, 그리고 관성의 균형이 말년으로 갈수록 무겁게 작용하는 기해생의 사주 구조에서는 쌓여온 감정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기운의 순환을 단절시키고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비우는 일은 단지 편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말년의 복을 맞이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됩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이제는 놓아주는 것 사이에는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을 향한 기대와 아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면 나도 마음이 놓인다는 정도의 넉넉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더 이상 죄인처럼 몰아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의 모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다를 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운이 머무는 그릇을 복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릇은 단단한 의지보다 유연한 마음이 더 잘 담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여있던 운이 움직이고 닫혀있던 인연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그 빈자리를 복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정리의 시간입니다. 욕심도 아쉬움도 잠시 내려놓고 가볍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년을 맞이할 때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또는 햇살이 조용히 머무는 창가에서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짧게라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다독이고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맞이하겠다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는 특정한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자신의 기운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 마음가짐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을 가집니다. 특히 운세가 전환기에 들어섰을 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주의 작용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인과 인성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내면의 소리를 정리하고 감정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사주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정렬하는 실천으로 작용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방향으로 운을 이끄는 작은 외침인 셈입니다. 기도의 문장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내 삶에도 햇살이 머물렀으면 합니다라는 정도의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그동안 힘들었다는 고백과 앞으로는 따뜻한 날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받고 싶다는 표현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주는 일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받는 마음을 연습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고 있고 그만큼 채워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정돈된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빠르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운의 파장을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자신에게 조용히 바치는 한 줄의 다짐은 운을 움직이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복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의 흐름을 맞이하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생각보다 훨씬 먼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운의 길도 함께 열립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편안하게 서도 될 시간입니다.